이 수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박 메카 중에 한 음성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게 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박을 보니까 상당히 고수박 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과 수명이 상당히 높고 특히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소득 안정으로 크게 기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수박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2010년도 이 중반만 해도 좀 매우 적다가 최근에 되면 2023년도는 약 16%.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읍에 우리나라 수박 이분이 계세요. 이석현 회장님이라고. 그분한테 물어봐도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2월 달에 심어서 5월 달에 수확을 한번 하시고, 그래서 5월 달에 또 심어가지고 8월 달에 수확하고 두 번만 딱 하시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수확하는 봄작기에 보면은 한 8 내지 6 내지 8% 정도가 나는 거 같고, 여름작기 할 때는 한 12에서 15% 정도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10% 나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유치해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충청북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 추이를 봤더니, 이게 이제 파란색이 재배 면적이거든요. 재배 면적은 크게 안 주는데 생산량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뭐 나중에 말씀해보면 알겠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원인이 혹시 바이러스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면 충청북도 수박에 발생하는 주요 생물병을 봤더니, 지난 10년간 이렇게 봤더니, 덩굴조림병, 제피꽃방병, 한적병, 과일성원병, 수박 덩굴 마늘병, 그다음에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흰갈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뭐 제피꽃방병이나 한적병, 이렇게 지상부에 나는 흰갈병이나 이런 지상부에 나는 병들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농약으로 친환경 농법이 아닌 이상 화학농약으로 잘 방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토양에 발생하는 병, 이 덩굴조림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방제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바이러스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가 없다고 아예 알려져 있잖아요. 병이 나면 확산이 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정읍에 만났던 이석현 회장님이나 그 성주나 그 김천의 참외 농가를 만났을 때 그분들 한 얘기가 다른 병은 다 화학분야로 어차피 방제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 병만은 어렵다. 여기도 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할 그런 제품이 결국 이제 에버백신이라는 미생물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은 오늘 아까도 보니까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어려운 덩굴조림병. 요게 이제 지압을 분명히 발생하니까 사실 화학농약을 쳐도 제대로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도 가해성병 이게 세균병인데, 세균병도 저희가 잡혀 치면 저희한테 치면 이제 뭐 바이러스병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균병하고 토양에 있는 곰팡이병도 예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치료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저희한테 치더라도 다른 병도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실 내에서의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균병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덩굴조림병에도 효과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 바이러스병의 주요 원인을 보면 이와 같이 6개의 바이러스병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오일육과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매개충, 보통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 충에 의해서 뭐 진딧물이나 가루이를 통해서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먼저 나가는데, 그래서 바이러스병을 예방을 하려면 사실은 충 관리를 엄청 잘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오이나 다른 멜론 같은 데도 가서 토마토에도 가서 실험을 하고 했는데, 농가에 갔을 때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나는 농가가 있어요. 보면은 그때 충 관리가 안 되는 농가들은 이 충이 계속 바이러스를 저희 약제를 쳐도 효과가 있더라도 충이 계속 바이러스를 날리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충제를 잘 치셔가지고 충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병이 나면 물론 사람 손에 의해서 옆으로 옮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충이 이제 옮기는 게 병원이기 때문에 충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아무리 만약에 이제 치더라도 충 관리가 안 되고 충이 많으면 바이러스 병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오이 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은 아직 매개충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토양에도 있습니다. 토양에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작기에 올해 이제 만약에 8월달 수확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박이 바이러스는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상을 다 걷어내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땅 속에 토양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내년도에 아주 건전한 종류가 묘를 사다가 재배를 하더라도 병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1 내지 3%는 걸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심을 때 뿌리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20, 3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온전하게 있는데 되게 이식하다 보면 이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가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연구에 의하면 일반 농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약 17개월 동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러스 병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수박을 하다가 바깥 식물이 아닌 다른 식물로 윤작을 좀 해라. 근데 문제는 한 번만 윤작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7개월 동안 가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 실험한 사람들이 물을 담수 상태로 한번 물 실험을 했어요. 그때는 33개월까지 갔어요. 33개월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토양에서 전반되는 거는 처음부터 정식한 이후부터 예방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만약에 유도자가 저희 제품 같은 걸 치면 예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려도 증식을 못합니다.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증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건 나중에 실제 데이터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나 최근에 나온 파파야 원형 반전 바이러스나 뭐 바깥 진딧물 내게 항화 바이러스 이런 건 다 진딧물에서 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딧물 관리도 잘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바깥 태독 항화 바이러스, 담배 관리가 많이 되는 거고요. 얘는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 손에서도 많이 감염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조직에 감염되면 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숨을 따거나 뭘 꽃을 따거나 하면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손에 오염이 되면 다음에 건전한 식물을 가서 할 때 작업을 할 때 거기 상처난 부위에 우리 닿으면 그 바이러스가 사람 손에서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존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바이러스랑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발견해갖고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제거하고 손을 소독한 다음에 이제 건전한 식물체를 쭉 작업하는 게 좋고. 바이러스 전파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박이 있으면 다른 밥가루, 오이, 참외, 호박 이런 등에도 다 같이 바이러스 같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 오이, 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 있으면 참외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머물러 있다가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잡초. 주변에 있는 잡초에도 있다가 또 옮겨오거든요. 매개충이 돼서 옮겨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개 원층에서 정말. 그러니까 온실에서 한 곳에서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 옮기는 거는 사람 손으로도 옮기지만 주로 매개충, 진딧물이나 담배가 이런 거에서 옮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충 관리가 잘해야 됩니다. 충 관리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전염. 이게 가장 운이 안 좋은 상태죠. 사실 육묘장에서 그 묘를 쓸 때 그 건전한 그 종자를 바이러스가 감염 안 된 종자를 쓰거나 아니면 육묘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설령 육묘장에서 바이러스 감염되더라도 잠재해 있다가 실제로 발현되는 것은 농가에서 심고 나서 그 이후에 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묘장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육묘장에서 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작업을 통한 감자탕.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그 실제로 그 작업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감염된 그 수박들로부터 건전한 식물까지 이제 사람이 옮기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박의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매개층 중심으로 주로 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약제들 중에 바이러스 감염된 그 식물체를 어떤 약제를 줘서 회복되는 거는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이제 대개는 감염된 식물체를 없애라,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저희 약제를 쳐보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되는 거 일단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제나 치료 약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체계 처리하고 예방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병이 안 생기거든요. 예방 방법과 치료 방법이 있는데 방제 방법이 있는데 예방 방법이 이제 저항성 품종. 현재 나와 있는 게 워낙 우리나라가 육종이나 이런 데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바이러스에 다 상당히 저항성인 품종을 다 복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 약제가 효과를 보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종자 회사들이 워낙 저항성 품종을 잘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병이 좀 그나마 덜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약제가 효과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매개층 유입을 차단하고 미리 유도장성에 대한 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수박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진정시킨 거는 치료제가 아니다 백신이었잖아요. 백신의 기능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걸리기 전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예방접종을 2번 하잖아요. 그죠? 2번 하면 항체가 생겨서 항원, 즉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얘들이 항체가 뭘 다 잡아서 활성화 증식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증식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엄청 낮게 해가지고 실제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만약에 엄청 겪는 고통이 10이라고 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통증이 한 3에서 4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바이러스 사태, 사람의 바이러스도 그 돌림병도 유행병도 막은 건 결국 백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에도 그런 똑같이 기능을 하는 게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유도 저항성입니다. 식물체가 원래 잠재적으로 저항성이라는 그런 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미생물이나 물질을 통해서 미리 유도시키는데 사람 면역력도 보면은 백신을 여기 어깨다 주사 맞아도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듯이 왜냐하면 항체가 전체 몸에 다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식물체도 저희가 유도 전신 저항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전신은 무슨 얘기냐면 비록 한 곳에 이렇게 자극을 주더라도 식물 전체의 저항성을 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약제를 치면 만약에 수박, 덩굴, 초기병 이러면 그 병원균은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를 썩게 해가지고 병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줄기에서 이렇게 터지죠. 그런데 잎에다가 저희 미생물을 쳐도 뿌리에 그 시그널이 가서 신호가 가서 저항성을 띠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매개되는 게 주로 이제 토양 전용도 매개되지만 매개층에서 잎은 꼭 매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약체를 뿌리에다가 간주를 처리해도 지상부에도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제는 그런 잎에 처리해도 되고 토양 관리해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지 윤작 관리나 지력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닭가리 윤작 피하고 비박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윤작하는 게 사실 수박에 이제 막 전문화가 돼 있는데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도저항성이나 이런 좋은 제품을 잘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제 지력 관리는 좀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토양의 영양학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그 회장님을 예를 들면 1년에 딱 2번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 휴식을 취하면서 그때 지력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담수 상태로 한 40일 동안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볏짚도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미생물 저희 또 토양체는 그런 처리도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력 관리를 엄청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식물체가 전체 땅이 건강해야 식물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묘 관리는 어차피 이거는 율묘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라 그렇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좋은 율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관리나 작업 구성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됐다. 감염이 된 게 보인다. 이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빨리 제거하라고 했어요. 빨리 제거해라. 어차피 이거 치료 안 되니까 빨리 제거하는 게 수단. 왜냐하면 또 잘못 건드려갖고 작업을 하다가 그냥 하면 옆으로 또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제거하라고 했는데, 한번 저희 제품 이따 보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한번 트라이 해본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니건 해도 매개충 방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병력이 있으면 거기에 매개충에 의한 전반이 엄청 염려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 관리를 엄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를 잘 치시고, 제가 친환경 뭐 미생물 농약 이렇게 개발하고 있지만 화학 농약이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충 관리나 균 관리 이런 거 효과 좋은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약을 쳐보니까 이제 치료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치료효과가 있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권유하고요. 시설내 방제 항목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천적 뭐 이용도 있고 포장을 하는데, 이 천적 이용이라는 게 곧 이제 친환경 농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화학 살충제 칠 수 없는 그런 데는 매개충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또 봤더니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빨리 신고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이제 수박연구소에 빨리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약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약제가 이제 유도장성을 띠는 미생물 제품입니다. 미생물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그 유기농업자에게 등록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농약, 미생물 농약이 등록이 됐거든요. 지난 8월 달에 됐는데, 이게 거의 동일한 제품이고, 여기 약간 효과가 좋은 제품인데, 젠프로 에버백신이라는 이제 농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젠다판 에버백신이 이건 유기농업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장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까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쓸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물론 아주 바이러스병에 걸려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료제가 막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경우 식물체도 역시 그런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물체에 잠재된 어떤 능력, 식물체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오거나 병원기를 오면 그걸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충분히 발현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 그냥 병에 걸려서 못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식물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얘는 외부에서 미생물이나 어떤 물질을 주면 그 유도장성 능력을 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모든 미생물이 다 그러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한번 개발하면 이제 바시러스 서틀리스라는 어떤 세균이 있어요. 그 이제 미생물 농약, 미생물 뭐 유기농업자는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데, 다 그러면 그 애들이 그런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 엄청 잘하잖아요. 옛날에 칼비스 이러면은 달리기를 잘하고. 근데 다 사람은 다 같은 종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근데 어떤 분은 또 공부를 엄청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양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흥민이처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00개 중에서 이 식물의 유도장성을 가장 잘 유도하는 놈을 찾아내가지고 걔를 이제 제품화했고 효력을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뭐 세균이 있다 그래서 다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죠. 전혀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유도장성 원리는 뭐냐면 특정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식물의 방어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원래 있던 능력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저항성이 강화되고요. 이게 또 하나 특징이 전신 획득 저항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치란 얘기는 무슨? 전체, 홀반. 그러니까 식물체의 그 잎 끝에부터 해가지고 뿌리까지 전체를 다 저항성을 띠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령 바이러스 병이 만약에 매개충에서 지상부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뿌리에다가 토양 안줘야더라도 얘가 효과가 보이고요. 거꾸로 덩굴종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에 나는 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상부에다 뿌려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사실은 이 목표가 이 바이러스 병이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소나무 재선증병 알죠? 소나무 재선증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방법은 뭐냐면 죽은 나무를 싹 제거해가지고 품중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하나. 두 번째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소나무에다가 다 나무 주사하는 겁니다. 그 선충을 죽이는 걸 나무 주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뭐가 문제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고산지대나 험악지대 같은 데는 아예 방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그루 제거하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분들은 이제 브루스 죽은 처리한 브루스 때도 돈을 받거든요. 근데 같은 거면 접근하기 쉬운 데를 방제를 좋아하지 높은 데는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미생물에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환경에 영향이 없는 나쁜 영향이 없는 미생물을 항공살포를 통해서 살포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서 설령 재선충이 가능했을 때도 병을 적게 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작물에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러스에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유도장생의 기본 원리를 보면 일단 유익한 미생물을 인식합니다.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신호 전달.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식물체 내 전체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 관련 호르몬이 상당히 촉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강화된다. 여기 이제 PR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병원성과 관련된 저항과 관련된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강화되고 그 다음에 뭐 항산화 교수활성 이렇게 막 생기면 그 다음에 그 병원체 방어하는데 이건 두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이나 이동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세포벽을 두껍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식물체가 아까 효소 만들어진 효소에 의해서 활성물질도 만들어내가지고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이동을 없게 하는 그런 기작입니다. 그럼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는 저희가 규명을 다 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소나무의 경우는 저희한테 치면 방어 관련된 유전자들을 확 뜹니다. 유전자 발현이 막 증가되고 특히 세포벽 구성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세포벽이 이제 성벽과 마찬가지거든요. 성벽과 똑같은 건데 외부의 세력들이 막 침입해 오면 성벽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식물체도 선충이 들어가면 소나무 전충이 들어가면 이동한 다음에 식물 세포를 깬다는 얘기가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뚫고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영양분을 쭉 받아서 증식을 하는데 그 성벽을 튼튼하게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나무에 왔더니 그 세포벽이 구성된 문제가 리그닌인데 리그닌 생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물질들이 또 선충을 죽이기도 하고 증식도 억제하고 그리고 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병도 아마 저희가 정확한 기작은 아직 규명을 안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아마 그와 유사한 기작으로 그런 작은 저분자 활성 물질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세포벽도, 성벽도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병 증식이나 이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앞에 걸 다시 정리하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PR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 단백질이 있어 그 다음에 세포벽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걸 통해서 식물체 전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져서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이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도저항성 자재를 보면 일단 그 정의를 보면 면역을 활성화합니다. 면역을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식물의 유도저항성을 활성화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저항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감염 전에 식물이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한 이후부터 약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치면 설령 바이러스가 감염되더라도 발현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증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방적으로 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의 경우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 화학농약의 경우는 만약에 흰가루병을 죽이는 살균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흰가루 병원균만 죽이고 말거든요.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들은 식물 생육도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생물의 경우는 특히 그 잔뿌리 있죠, 잔뿌리. 인삼에다 뿌리면 인삼의 그 잔뿌리가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서 생육 촉진되고, 그리고 인삼의 금부병, 뿌리썩어병도 방지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그 농가에서 농민 사장님께서 그 인형근을 가지고 딱 1000마리가 있습니다. 물미가 엄청 많다고. 그래서 제가 물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물미. 교수님 여기 잔뿌리가 물미라고 한다. 인삼에서는. 근데 그 위에 저희가 인삼농가 여러 농가에서 확인했고, 또 저희가 벼나 포도나 이런 데 다른 데도 다 하긴 했는데 식물 생육도 촉진합니다. 만약에 수박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정변 회장님께 제가 그 정호빈 회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분은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시거든요.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시는데 보통 6 내지 8kg짜리 제품이 나와요. 보통은. 근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수박이 좀 커진 거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10kg 이상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회장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에도 나중에 혹시 수박이 좀 커지면 그거 저희 것 때문에 커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포도에서도 저희가 하긴 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보면 이제 면역 활성제로 보면 키틴하고 여러분들 새우 껍질이나 아니면 곤충 껍질 이런 게 다 키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베타글루탄, 버섯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식물의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보고돼 있어요.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 중에도 이제 저런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하고 미생물 대사상물, 이런 것들도 유도저항성, 그러니까 식물의 면역력을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의 경우는 이와 같이 유익 세균이라서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서 그중에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페라치아 등이 있고, 저희 제품 요중에 바실러스 있습니다. 바실러스. 여러분들 청국장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저도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청국장에 보면 이제 청국장을 띄울 때 보통 이제 콩을 삶은 다음에 물기가 있는 걸 가지고 독에다 넣은 다음에 30도 되는 남빵 같은 경우에 입을 덮어놓잖아요, 그죠? 덮어놓으면 한 하루 며칠만 지나면 거기 끈적끈적한 게 생겨요, 그죠? 그게 다 바실러스예요, 바실러스. 이게 뭐냐면 바실러스는 벌써 인류가 오래전부터 먹어봤어요. 먹어와서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어로는 이제 GRAS라고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바실러스도 안전하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원하는 저희가 이제 생물농약으로 등록하려면 시험 비용만 해도 한 2억에서 3억 들어가요. 그 독성 데이터만. 근데 그런 걸 다 패스해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엄청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익진에서 공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소장님하고 국장님을 말씀하셨는데 트라이크로마도 있고 마이코라이제도 있고 페니실린도 있고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트리크로마죠. 트라이크로마도 이제 많이 제품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생균 이거는 이제 식물체 안에도 원래 균이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병균이 아니라 그냥 균도 살아있는데 그게들이 평상시에는 다 식물체 유익한 활동을 합니다. 유익한 활동을 하다가 식물체가 좀 약간 아프고 영양적으로 결핍되면 걔들이 또 병성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운이 있는데 저희 제품도 이 바실러스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바실러스에 많은 게 이제 갈벤틱, 바실러스, 서틀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에는 이제 슈도모나 플로레센스 이런 게 있고요. 트리코도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사례를 찾아봤어요. 사례를 찾아봤더니 바실러스 서틀리스를 가지고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종자 처리했더니 한 감수가 65% 있더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곰팡이 있잖아요, 그죠? 트라이크로마, 트리코더마 있는데 그것도 하재암을 가지고 했더니 오일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봤더니 한 58%. 그건 토양 처리죠. 토양 안주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 가지고 해봤더니 찌끼니 옐로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이거 한 72%. 이건 연면 살포한 거죠. 연면살포. 효과가 있다는 거고 마이크로아이자에 보면 곰팡인데 이건 한 45%. 정시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45%에서 한 70% 초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오거든요. 효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실험을 했는데 각각을 하는 것보다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처리하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런 보고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합 처리하고 이러려면 제품 3개 사야 되고 뭐 분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제품으로서 이 70%, 75% 이상의 효과를 나오는 제품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사례를 보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실험 어떻게 했냐면 접종 전에 건강한 오이에다가 바실러스 균주를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처리하는 거죠. 예방적으로 미리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이니까 실제로 이제 CR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제 접종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접종하고, 그 다음에 초기 증상을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30일 후에 이제 봤더니, 바이러스만 접종한 데는 아무래도 병이 많이 났겠죠. 그죠? 병이 한 100 났다 되면은, 이 미생물 처리하는 데는 한 30% 정도 나서, 문제가가 한 68% 정도 억제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하는 전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파종자 처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이나 침지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정식하게 일단 침지해가지고 정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 후에 2주 간격으로 보통 살포하는 거. 저희 거 보면 그 회장님이 한 열에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했고요. 실제로 작기에 7번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농민들이 생각합니다. 7번 처리하면 약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간주 처리하고 다 옆면 살포만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정식하면 처음에는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한 병 500ml거든요. 500ml면은 500리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100세대이니까. 그러면 한 병으로 손 한 병을 다치는 거예요. 손한번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7번을 쳐도 한 병당 약값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 그러니까 한 병도 안 들어가요. 500에 한 병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병을 이렇게 방지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차입 대비 결과를 놓고 보면 훨씬 경제적인 그리고 간주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필요에 따라 지금 물을 갖다가 위에 치는 게 좀 어렵다. 만약에 지상고의 병이 좀 많이 나요. 제피꽃바이게 많이 돌 때 또 위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투정이나 간주 처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양양 때문에 수박에는 대부분 연면살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별로 맞춤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존 제품이 한 60% 정도 효과가 나는데 저희는 한 75% 이상 효과가 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미생물 농약의 이 유도장성 관련해서 아직 저항성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살충제를 친다. 그 살충제를 이제 여러 번 매년 치다 보면 진딧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A라는 살충제를 치면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진딧물이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도장성은 아직까지 그런 이 약재에 대한 저항성의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품질배당도 한 40% 이상 저희가 훨씬 그거 더 주고 싶긴 한데 어쩌면 이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혁신적인 기존 제품과 다른 그런 제품이 필요한데 10분 정도 휴식하고 10시 25분에